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네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023년에 처음 뵙네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이 방송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후배들한테 물려줘야지 계속 보면 안 되죠. 새해 첫날은 그냥 일상을 누려봤어요. 오랜만에. 네. 그냥 강아지 산책시키고 분리수거하고 그리고 집안에 무거운 짐 좀 옮기고 그런 식으로 조금 일상을 누려봤습니다. 네, 일상을 보내는 게 참 쉽지 않죠, 바쁘면. 아우, 예, 1년에 한 이틀 정도 누립니다. 너무 적게 누리시는데 새해 좀 많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잘 취업이 돼야죠. 네, 오늘은 또 새해 맞이해서 특별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2023년 새해죠. 새해니까 우리 여러 취업 준비생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올해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취업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몇 주간에 거쳐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도움이 되는 어떤 산업 그리고 취업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오늘은 큰 뼈대를 말씀드릴 거예요. 크게 산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취업은 어떻게 전망되는지 그것을 오늘 큰 뼈대를 알려드리고 차주부터는 계속 세부적으로 각 산업별로 상세 전망은 어떤지 그것에 따라서 취업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3년 채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거요. 네. 일단 제 표정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암울하군요. 연기력이 좀 올라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일단 이 채용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채용 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외부 요인들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 바깥의 영역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상황. 경제 상황이 어떤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두 번째 이제 이 산업, 기업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 플러스로 영향을 주는 것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것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의지치지요. 이것이 크게 세 가지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채용 규모에는 당연히 나라 경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안타깝게도 좀 부정적인 얘기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GDP 기준,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보면 GDP 성장률이 1.8%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예측을 했어요. 이 수치는 2021년 3.6%, 2022년 2.8%에 이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1.8%.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예상된다. 이 결과는, 이 수치는 연구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데는 최악으로 보는 데는 0.6% 예측하는 데도 있고요. 최상,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1.9%예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밝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수출도 매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 2.5%, 25%, 그때는 25%였어요. 증가율이. 그다음에 작년에 7.1%에 이어서 올해는 1.6% 증가. 그러니까 굉장히 암울하죠. 그리고 투자 부진, 그리고 대외 여건, 다양한 여건들이 좋은 것들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암울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소비자 물가도 여기에 따라서 또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수가 많아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올해 2023년 산업과 기업 비즈니스 전망은 어떤가요, 쌤?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전망이 그닥 밝지 않기 때문에 산업 전망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전망이 여기도 대세이고요. 여러 연구기관에서 산업 전망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는 제가 보니까 좀 독특한 게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일치했어요. 전망들이 여기는 어떻게 밝을 것이다, 여기는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제가 많은 자료들을 보고서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연구소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체적인 것을 바탕으로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A, B, C로. 예. 네. A는 매우 긍정적. 네. 그 비즈니스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A로 제가 분류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B는 그냥. C는 부정적인 것.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우선 A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안타깝게도 없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죠? 네. 예. 사실은 여기 있는 것도 있어요. 그 2차 전지. 2차 전지는 A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서 특히 이제 미국의 IRA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괜찮을 수도 있고요. A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은 2차 전지 부분. 이 부분이 좀 A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B 중에서 B 플러스. B 플러스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예, 이쪽은 제가 B 플러스 정도로 놓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RA에 따라서 여기 변수가 많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B 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추세라면은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어떤 유통, 소비, 대면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이쪽은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식료, 유통, 호텔, 면세 이런 부분이 조금 예전보다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사실은 비제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철강, 제약, 통신 서비스, 정유, 조선해운 그리고 이제 금융권 중에 은행 여기를 제가 비제로로 놨습니다. 그리고 B 마이너스 이게 조금 의아한 게 있을 거예요. 반도체. 예, 그동안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을 뽑아왔던 반도체가 네. 저는 지금 B 마이너스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신용카드 부분도 B 마이너스. 네. 그다음에 C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그만큼 이제 채용도 많이 어렵겠죠. 이 부분이 이제 석유화학, 그다음에 네. 건설, 디스플레이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증권, 캐피탈, 생명보험, 저축은행 이쪽이 좀 어려울 것. 그래서 즉 C로 분류되는 영역에 해당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란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 보고서를 내는 곳마다 이게 뒤죽박죽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네. 변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제가 C로 분류했다고 해서 네. 여기는 그냥 무조건 지금부터 제외해야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우울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태성쌤이 분류한 산업 전망 부분에서 좀 눈여겨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예, 이거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경제 그리고 산업 전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게 있고요. 요게 채용 전망이 있는데 요거를 너무 일치시켜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같이 가긴 합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먼저 전제를 깔고 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하고 네. 자동차 부품. 이거는 제가 이제 아직은 판단 보류로 하고는 있지만 A에 가깝다, 2차 전지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업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런 세계 경쟁사가 세계 회사들이 글로벌에서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LG가 세계 2위를 하고 있고 네. 삼성과 SK가 5, 6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1위와 3위, 4위 여기가 중국 업체인데요. 네. 중국 업체들은 주로 이제 중저가로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고급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전략을 이제 바꾸려고 또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IRA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LG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하고 22년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의 차질을 빚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에서도 괜찮을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도 또한 영향을 받아서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취업의 기회가 제법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아까 제가 반도체는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주문이 대폭 감소하고 있어요. 네. 주문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역대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역대급 수요 급감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반도체 업체들은
역대급 공급 축소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공급을 축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장을 덜 돌린다는 얘기고 예, 돈이 없으면 또 연구개발에 덜 투자하겠다는 얘기고 그만큼 사람이 덜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축소가 되더라도 워낙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규모가 엄청나요. 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곳 산업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재고가 증가가 30%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장 원리만 볼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시장 원리 플러스 정부나 기업의 어떤 의지치, 사회적 약속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향후 3년간 몇만 명을 뽑겠다라고 다 발표를 했거든요. 예, 정부와 약속을 하고 우리 취준생과 약속을 하고 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냥 줄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미국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작년에 최대 고용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좀 다르게 경제 상황과 취업은 별개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 이쪽은 특허가 만료되는 게 올해 대폭 늘어났어요.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 여기서도 기회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곳저곳에서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기간별 고용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것도 어둡긴 해요. 네, 어둡긴 하지만 이 방송 보는 여러분들은 희망을 잃지 맙시다. 자고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그 희망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희망 잃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일단 그 기관별 고용 전망은 어둡긴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면 서비스업 그리고 IT와 관련된 디지털 전환, 비대면 관련된 이쪽 영역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은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쪽에서 발표한 거 보면 취업 증가율이 증가 수가 84,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2년 대비 10분의 1 수준이에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비슷한 게 국회 예산정책처 그리고 한국금융연구원 여기서도 발표한 거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2022년 대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취업 포털 중에서 사람인 있죠. 사람인에서 HR 연구소에서 2023년 경제 인식과 HR 동향이라는 조사를 380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왔느냐면 380개 기업에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 이게 50%. 예, 기업인들이 50% 정도는 반은 매우 심각하다. 2023년은.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괜찮냐? 아니에요. 약간 심각이 46.3%예요. 자, 심각하다고 얘기한 것이 96.3%입니다. 예, 기업에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런 위축감을 느낀다면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전될 것이라고 얘기한 데는 2.8%밖에 안 되고요. 이제 채용 규모라는 관점에서 보면 축소를 하거나 또는 중단을 할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 36.7%예요. 높네요. 예, 어떡합니까? 예.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이런 비밀 노트 톡톡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거를 봐야지. 예, 주변 정말 친한 사람한테만 알려주고 예, 여러분들 전략 제대로 짜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업을 해내셔야죠. 예, 그리고 올해 수준으로 채용 규모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데가 36.4%. 정도이고요.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데는 17.9%밖에 안 되고요. 아직은 미정이다. 9%. 이게 미정이 많으면 그래도 상황이 좋아지면 아니면 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정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축소 중단될 것 이것이 대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2023년에 취업이 더욱더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 방송부터 하나하나씩 각 산업 분야별로 이 산업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들, 즉 어떤 규제의 변화, 어떤 사회적 변화 아니면 어떤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고 그것이 이 비즈니스에 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대생 아니면 인문계생으로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서 취업에서 공략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방송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